GV가 게스트 비짓의 약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객과의 대화 같은 건데요. 2부부터는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오가야 돼서 지금 좀 딱딱하게 계시거나 하면은 상당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니까 앞에 들었던 내용과 이제 참석하기 전에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좋고요. 참고로 세 분 다 엔지니어세요. 구축하셨던 엔지니어니까 영업적인 질문은 이 다음 세션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구축 과정이라든가 엔지니어한테 듣고 싶은 날것의 질문들을 해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해서 대표적인 고객 사례 몇 군데 소개를 먼저 한번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GV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인사하시고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텍스 프리 사례인데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IT 회사에 일하면서 계산서 발행도 여러 번 해보고 인보이스를 받아도 많이 봤는데 발행한 적은 처음이에요. 저희가 작지만 수출 기업 산업역군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이고 첫 해외 수출 사례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의 싱가포르 사례여가지고 나름 좀 기념할 만한 고객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례부터 해서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분 이수연입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는 VM웨어 환경에서 텍스 리펀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시스템을 저희가 백업 중이었는데요. VM웨어 라이센스 이슈 이후에 저희가 여러 제품을 고민을 하시다가 버튼으로 전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작업한 거다 보니까 이제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전 준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한 게 있으면 그날 작업이 이제 멈추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미리 사전에 IP 할당이 잘 됐는지, 그리고 포트 호행이 진짜 양방향으로 됐는지, 그리고 뭐 인터넷이 열리는 환경인지 이런 거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출국 전까지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진행을 할 때는 막힘없이 진행이 다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진행 사항이나 점검이나 이런 내용은 VPN 통해서 원격으로 다 진행을 해서 되게 깔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버튼이랑 솔루션이랑 같이 되게 패키징화돼서 깔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다고 사실 그 담당자들이랑 다들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원격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청심환을 먹고 와가지고 약간 멘탈이 걱정이 되는데 나름 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스포츠 서울 사례도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스포츠 서울도 VM웨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보통 서버 이중화 사용하실 때 공유 스토리지를 두고 서버 이중화에 DR 구성을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는 스토리지까지도 이중화 구성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성을 그대로 어떻게 이어서 사용을 할까를 많이 고려를 하다가 스토리지를 ZFS로 구성을 해서 연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ZFS 스토리지 간에 1분 단위, 최소 1분 단위로 복제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HA 구성까지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페일오버 테스트를 했을 때는 기사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다른 노드에서 바로 올라오는 거를 고객 담당자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올라올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VM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저희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이점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 모든 솔루션들이 사실 다 서비스가 중요하긴 한데 이제 스포츠선은 아무래도 그 언론사다 보니까 기사 작성하고 업로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잠시 죽으면 안 되는 서비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공유 스토리 기반의 가상화도 구성을 하고 혹시를 대비해서 서버와 동일한 스토리를 하나 더 둬서 스토리지 리플리케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톤에서 제공하는 이제 스토리지를 ZFS로 구성을 하고 리플리케이션을 걸어서 스토리를 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HA 구성까지 한 첫 사례여서 저희가 사례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이수연 책임께서 준비하실 사례고요. 그 다음으로 애솜의 발표 소개 간단히 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솜 주식회사에서 영업하고 가상화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신동찬 책임이라고 합니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바랍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버튼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검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 분야 스마트 군항 시범부대 구축 사업에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 사례입니다. 스마트 군항 사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동시에 운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단일 구조의 가상화 인프라보다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인프라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HCI 기반 가상화 인프라와 스토리지 기반 가상화 인프라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 구조로 전체 인프라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서비스는 HCI 기반 환경으로 구성하여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통합된 형태로 운영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구축이 비교적 간단하고 확장성이 좋아서 일반적인 서비스 운영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반면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나 별도의 스토리지 성능에 요구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외부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기반 가상화 환경으로 분리하여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서비스별 요구사항에 맞는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혼합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인프라를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고 운영 측면에서도 확장성과 관리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인프라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송사 환경에서의 가상화 인프라 전환 사례입니다. MBC 환경에서는 기존의 유타닉스 기반 가상화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환경을 버튼 기반 HCI 가상화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유타닉스 기반 가상화 환경을 버튼 기반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하여 현재 운영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 환경 적용에 앞서 MBC, KBS, SBS 3개 방송사 환경에서 POC 검증도 진행하였습니다. 각 방송사 환경에 직접 서버를 설치하여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다양한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MBC 환경에서는 마이그레이션과 HA 기능을 중심으로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장애 상황 발생 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유타닉스에서 마이그레이션 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작업이 필요했지만 전체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KBS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처리 기능을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아이퍼프3 툴을 활용한 실시간 테스트 결과를 통해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 간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SBS 환경에서는 장애 상황에서의 디스크 I/O 동작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장애 상황을 가정하여 디스크 제거 및 복구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동시에 4KB 단위 반복 I/O 전송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디스크 부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데이터 처리와 서비스 동작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검증했습니다. 이러한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SBS 환경에서도 구축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실제 구축 과정 역시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초 중반쯤에 방송 3사 전산 담당자 모임을 가서 발표를 한번 했어요. 시연회를 하고. 그래서 그 뒤로 줄줄이 이제 POC를 했고, 제일 먼저 이제 MBC가 도입을 작년에 했고요. 보니까 방송국은 이제 업종마다 이제 특성들이 좀 있는데, 방송국은 뮤타닉스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에 대비해서 이제 거꾸로 버튼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비교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됐고, 그 뮤타닉스와 버튼의 하이퍼바디의 프록스목스는 태생이 같습니다. KVM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VM웨어에서 저희 버튼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이제 위저드 기능을 써서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지만, 확장자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에러가 나와서 다시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뮤타닉스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수작업이긴 하지만 가져와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해봤던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로인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인의 김태욱입니다. 총 3가지의 경우의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코렌텍에서 VM웨어 기반의 운영 중인 업무 시스템을 버튼으로 이관 전환한 사례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ERP와 CRM 같은 업무 시스템을 VM웨어 기반에서 일단 운영하고 있었고요. 고객사의 요구사항은 업무의 무중단, 그리고 추가적인 장비 증설 없이 버튼으로 이관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중단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간이나 주말, 휴일 등을 이용해서 VM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관을 했어야 됐고요. 다행스럽게도 해당 시스템에서는 이제 외부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외부 스토리지 또한 2개 이상의 LUN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여유 공간이 많은 LUN 하나를 비운 다음에 VM웨어 장비 한 대를 연결하여 버튼 장비로 일단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본적인 검증을 마치고 업무가 중단된 이후에 VM웨어에 있는 VM들을 순차적으로 버튼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슈사항이 있었는데요. VM웨어의 라이센스가 만료됨에 따라서 기동 중인 VM에 대한 컨트롤이 일단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순하게 이관을 하기 힘들었고, 다행스럽게도 인터넷에 검색하니 VM웨어 라이센스 키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입력해서 어차피 VM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입력해서 VM 컨트롤해서 이제 버튼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해당 VM들은 이제 작게는 2테라, 6테라, 크게는 11테라까지 디스크를 데이터 영역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관하는데 다소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최소 2시간에서 많게는 이제 12시간 정도 일단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쉬웠던 건 원지 네트워크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텐지 기반으로 만약 구성이 되었다면 좀 더 빠르게 이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VM들을 이제 새롭게 구성한 버튼으로 모두 이관한 다음에 나머지 VM웨어 장비들을 이제 버튼으로 다시 구성하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버튼에 클러스터 조인을 통하여 전체 장비를 버튼으로 이관을 완료한 다음에 가용성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완료하고 서비스에 문제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무사히 전환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 2가지 사례는 이제 POC의 사례인데요. 첫 번째 A홀딩스 POC 사례는 고객사가 이쪽도 이미 VM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고객사에 대한 그 검증에 대한 포커스가 UI를 통해서 기존의 VM웨어처럼 이제 VM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로 이제 검증을 좀 진행을 했고요. 다 아시다시피 VM 생성, 템플릿 기반의 배포, 스냅샷, 클론, VM 생성 삭제와 같은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했고요. 실제 스토리지는 이제 버트온에서 제공하는 셰프 스토리지를 통해서 일단은 검증을 했고, 그 이외에 클라우드 이닉 기능을 통해서 IP, 사용자 계정, SSH 키 같은 기본 초기 설정들에 대해 자동 적용하는 방식도 또 추가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버트온 클러스터 내에서 네트워크 장애나 디스크 장애와 같은 사항을 의도적으로 발생해야 장애 복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서비스의 영향도가 없는지도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가상 운영 관리 서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증권사에 대한 POC 사례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또한 VMware를 사용하고 있던 고객사고요. 해당 고객사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한 OS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리눅스의 버전도 총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총 8가지, 윈도우도 4가지 정도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고객사는 VMware에서 이제 버트온으로 전환했을 때 다양한 운영 체제에 대한 호환성이 제대로 문제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VMware 환경에서 버트온 환경으로 전환했을 때 각각의 운영 체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한 가용성 확보와 서비스 안전성을 위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나 기본적인 HA 기능 등이 다양한 OS에서 문제없이 동작하여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멀티 OS 환경에서도 버트온이 무중단 운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버트온에서도 안정적이고 실제 운영 환경 수준에까지 검증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것처럼 기업 규모나 이제 증권사라든가 금융권에서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는 솔루션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참고로 유튜브에서 덮음이라는 걸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 프록스목스나 버트온을 시연하는 동영상이나 VMware에서 프록스목스나 버트온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위자드 기능이라든가 이런 동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신청하시고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GV를 시작을 할 텐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직원분들이 양옆에 있으니까 그냥 자리에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손 들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사실 누군가 한 명 시작을 해야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하기 전까지는 다들 망설이게 되시죠. 네, 저쪽 마이크 좀. 네. 제가 그 프록스복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인텔 VROC, NVMe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게 그 레이드 인식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NVMe가 속도가 빠르니까 그냥 디스크 하나에 설치해서 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프록스복스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버트온에서는 궁금합니다. 저는 질문을 이해를 못했고, 혹시 이 부분에서 엔지니어분들 중에 답변해 주실 분이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이? 네, 저희가 테스트 해본 것은 NVMe 레이드까지 구성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NVMe에 그냥 프록스복스를 설치해서 저희 자체 산에서 이제 운영 중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레이드 기능이 소프트웨어 레이드인지 아니면 다른 컨트롤러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인텔 VROC 레이드 컨트롤러입니다. CPU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거. 일단 제가 그걸 해보지 않아서
이슈 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따로 미팅을 하거나 명함을 주고받은 다음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네.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세인데 음식을 VROC가 사람들 칩이 안 꽂히면 가상화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VROC 칩 얼마 안 되는 거 못 꽂아서 가상화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가상화 관련해서 혹시 vGPU 가상화도 지원이 되는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정책 자체를 바꿔서 그 아까 KVM 기반으로 하셨다시피 KVM에서 이제 vGPU를 물리적이 아닌 가상화로 나눠줄 수 있는지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은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작년 5월경에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vGPU를 지원한 하이퍼바이저로 프록스목스를 매트릭스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영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검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뭐 GPU 장비를 뭐 매번 모든 장비를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크게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일단 검증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vGPU에 대한 기능 검증을 해서 정상적으로 할당되고 VM이 기동되는지에 대한 검증도 했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텐스플로우 라이브러리 통해서 일단 뭐가 돌아가는지까지는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MIG 기능을 써서 정상적으로 VM 활성화가 되는지까지는 검증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 추가로 저희가 최근에 올해 1월에 한국 부동산원에 가상화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희 개발 팀장이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했던 부분에서 추가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vGPU랑 MIG 기능까지 써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H200 4A MV 링크 통해 가지고 8개 GPU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서 이제 vGPU가 각 개별 VM에 할당된 것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L40S라던 엔비디아의 GPU도 확인을 했었고 H200, H100까지 확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근데 vGPU 라이센스를 사용 안 하고 가상화 설정을 해줄 수 있는지. 가상화 설정을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패스스루 방식으로 아예 온전하게 넘겨주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게 AI의 학습이나 추론 용도로는 사실 vGPU가 이게 적합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은 사실은 있거든요. 요새 국룰처럼 AI 뭐 학습이나 추론에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이고, 혹은 아예 이제 패스로 방식으로 아예 GPU 자체를 통째로 VM에 넘겨주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하지 vGPU를 써가지고 성능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vGPU로 넘겨서 하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제 그걸 컨테이너 기반의 MIG로 슬라이싱을 해서 잘라서 할당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는 사용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쓰신다고 하시면은 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 네. 꼭 전문적인 기술 질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구축이라든가 운영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느낄 법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 먼저 손을 주셔서. 네. VM에서 프로스목스로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VM에서 이제 윈도우 환경으로 이제 VM이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록스목스 기반으로 이제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셰프 환경에서 이제 SATA SSD 이제 환경이었는데, VM에서는 약 정상적으로 나왔던 스토리지 I/O 성능이 이제 프록스목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이후에 반토막 이하로 이제 떨어졌던 이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아무리 바꿔봐도 초당 50메가 이상 나오지 않는 이제 증상이 있었어서 이 부분이 혹시 그 사례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발견이 됐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VM웨어에서도 셰프를 사용했던 것인가요? 네, 인프라 환경은 동일했습니다. 정확한 거는 그 장비에서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드라이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버터.io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설정됐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이제 VM웨어 드라이버가 제거됐는지 이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구간에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셰프가 VM웨어에서는 익스터널 셰프로 따로 구성을 하셨을 것 같고 그 버터원에서는 자체 HCI 구조로 됐을 것 같은데요. 셰프 구조 자체도 기존 구성과 투비 구성의 어떤 차이에 의한 어떤 영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저희 환경에서도 이제 VM웨어의 이제 리눅스 환경이랑 윈도우 환경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POC를 진행을 하면서 일부 환경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VM웨어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생으로 이제 처음부터 깔아서 이제 윈도우가 이제 리눅스를 이제 프록스목스에 이제 직접 설치해서 이제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호스트 레벨에서는 이제 수리 지연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환경에서도 크게 그 지연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유독 윈도우 환경 특히 그 윈도우 서버 2019 이하 환경에서 특히 이제 지연 환경이 좀 지연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VMware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익스터널로 이제 셰프를 이제 하긴 했었지만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익스터널 환경 하나 거치는 것보다 이제 프로스무스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더 나오는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유독 이제 윈도우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연이 되게 해서 혹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거기는 아마 그 VM에는 이제 VM에는 이제 인터널 스토리지를 쓰셨을 것 같고 이제 프로스무스는 이제 셰프를 이제 사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윈도우가 지금 그때 이제 성능 측정을 했을 때 CPU나 이런 거는 이제 딱 차이가 없는데 스토리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던지 혹시 이제 일단 저희가 경험한 사례는 VM웨어나 버터원이나 다 익스터널 스토리지를 사용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경우는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버터원에서 아예 익스터널 셰프를 붙여서 각각의 스토리지를 하나 붙여서 성능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그 위에는 그 게스트 에이전트는 설치를 하셨겠죠. 네. 직접 상태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괄 계획으로 명함교환을 꼭 가기 전에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저쪽에서 질문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K2 시스템즈 정열권입니다. 먼저 그 사례 발표랑 그 사례 공유랑 그리고 멋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송 쪽에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MBC에서 뉴타닉스에서 버트원으로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좀 더 궁금해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VM 이미지를 저장해서 업로드를 하신 건지 그렇게 하셨다면 다운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기술적 난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다운타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일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미 MBC랑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상황이었고요. 그 VM웨어랑 다르게 그 유타닉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무스 정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타닉스에서 그 큐카우트를 확장자를 다운 받아서 미리 넣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버터원에서 미리 그 뼈대 구성을 하드웨어 구성을 다 한 상태에서 넘긴 그 사례고요. 그 가능하면
야간에 더 이상 더 진군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뭐 문제될 건 없었고요. 하드웨어 구성만 잘 해놓으면 디스크가 임포트를 시키면 바로 하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 그냥 옮기고 나서 버타이오 드라이버만 잘 챙겨주면 크게 문제 없었고 뭐 지금도 MBC에서 사용 중인데 저희가 최근에도 한번 이제 점검을 한번 방문 드렸는데도 크게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품 측에도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질문이 좀 많나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버트온 소개를 봤을 때 프록스목스 VO로부터 적절한 API를 쏘고 받는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API를 주고받는 것 이외에 버트온만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다른 기술이 또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따가 사실 저희 GV 시간에 개발팀장이 있어서 그거는 킵해놨다가 그때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손을 예, 여기. 네. 네, 앞서 해외 사례 있으셔서 그 부분으로 좀 부담되는 질문을 드릴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해외 쪽에 프록스목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메인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지금 개발계나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이후에 메인으로 끌어올릴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런티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버튼온의 사례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 진행하고 해외에 이렇게 사례에서는 하드웨어랑 같이 공급을 하셨던 사례이신지 아니면 지금 그쪽에서 먼저 준비가 된 거를 위에 이제 버튼온이 올라간 건지 그리고 현재 이후에 이제 법인마다 이제 계약마다 다르겠지만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현지에서 하는 것과 여기에서 공격을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런티 관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 좀 아까 해외에 했던 글로벌 텍스프리 싱가포르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객은 VMware를 쓰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차피 전환을 한 대씩 하다 보면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메모리를 증설하자. 그래서 하드웨어는 그대로 있는데 메모리를 증설을 하시면서 저희 솔루션으로 전환을 하셨던 거고요. 우리 아까 엔지니어가 말했듯이 해외고 일주일간 짧게 진행했던 거다 보니까 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을 해가지고 준비를 사전에 완벽하게 IP 할당부터 해가지고 방화로 포트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작업들을 다 사전에 해놓고 가서 쏙쏙쏙 넘기는 작업들을 했고 지금은 국내에서 원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으면 사실은 저도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욕망은 항상 가지고는 있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현지 파트너가 있거나 혹은 오늘 이제 저랑 인사를 하신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은 해외 사업을 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해서 번역을 했고 영문 소개자를 보내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도 생기면은 이제 현지 파트너가 하는 게 제일 좋고 현재 기준에서는 원격을 한다. 이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약간 글로벌적으로 나갈 계획으로 언어도 지원하고 전환할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계획이 되면 사실은 하면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안착화돼서 하는 게 제일 우선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정도만 더. 네. 제가 요거 프록스목스를 저희 회사는 좀
도입한 지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고객사 중에서 몇몇 군데만 이제 메인으로 쓰기는 않고 그냥 이제 좀 테스트 용도로 이제 구축을 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프록스목스가 그 레이드 기반으로 이제 묶는 게 아니라 이제 싱글로 받아들여서 ZFS 형태로 이제 사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뭐 용이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그래서 저희는 그 테스트를 할 때 서버에 그 디스크를 싱글로 전부 다 이제 매긴 다음에 3개를 이제 클러스터 그룹해서 텐지 구성으로 이제 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각 사례들 들어보면 다 스토리지를 이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얘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걔네들도 이제 텐지로 해서 뭐 얘 스토리지 볼륨을 이제 땡겨오게 하는 구성인 건지. 이거는 우리 이수연 책임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애송으로 넘길까요? 일단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센 스토리지로 해서 공유 스토리지 구성을 하는데요. 각 HBA 카드를 통해서 16G 혹은 32G로 해서 연결을 해놓고 그거를 LVM 구성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를 그룹까지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면 GUI 상에서 스토리지 추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볼륨 그룹으로 잡아놓은 거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그게 만약에 뭐 4대든 5대든 물리 서버가 있으면은 전부 다 공유 스토리지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셰프처럼 이렇게 뭉친다기보다 스토리지를 각 서버에서 연결을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한 곳에서만 그거를 볼륨 그룹으로 잡아주면 나머지는 그 그룹을 다 가져가서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지에서는 그냥 레이드 구성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볼륨 스토리지 상에서는 뭐 통째 용량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버튼에 하나의 공간을 줄 수도 있고, 보통은 통으로 스토리지에서 공간을 잡아서 넘겨서 주시면 그걸 갖고 LVM 상태로 만들어서 공유 스토리지로 사용을 합니다. HA는 똑같이 구동 가능하고요. 셰프랑 했을 때랑 다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지분이 몇 가지 하고요. 요 다음 세션이 영업 개발 엔지니어가 같이 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이라서 좀 쉬운 질문이나 아니면 영업적인 질문은 그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통 구축사례 지부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